안녕하세요. 저는 앵콕 영어과 원장 신유철입니다. 최근에 쳤던 고대부고 중간고사 총평 및 분석을 하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꼭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범위는 제가 고대부고를 한 5년째 하고 있는데요. 항상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범위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1, 2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전체입니다. 근데 약간의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러니까 작년까지 원래는 항상 3월 모평이 작년께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23년이니까 23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22년 2월께 들어갔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올해 쳤던 24년 3월 모평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3월 모평이 3월 28일 날 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중간고사는 4월 25일 날 쳤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좀 촉박했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지난 4년에 비해서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 좀 짧았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과 좀 비교해서 고대부고 범위가 좀 넓은데요. 왜냐하면은 주변 학교들 중에 교과서랑 모의고사 듣기가 전부 들어가는 학교는 사실은 고대부고 뿐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삼각상고도 예전엔 듣기가 들어갔지만 그거는 모의고사 듣기만 들어갔었고요. 교과서 듣기는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고대부고는 모의고사, 교과서 듣기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그러니까 원래는 뭐 주변 학교들은 모의고사 지문들 중에서 선별된 문제들만, 예를 들어 사대부고는 10문제, 삼각상고는 8문제 정도만 들어가는데요. 고대부고는 1번에서 45번까지 싹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요. 문제는 쉽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범위 자체가 넓으니까 공부에 대한 부담이 충분히 있는 학교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 출제된 거는 선택형에서 21문제, 서술형에서 6문제 출제됐고요. 밑에 적힌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에서 12문제, 서술형 12문제, 선택형 12문제, 서술형 2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선택형 9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했어요. 원래는 작년 그 분석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고대부고는 6대4로 모의고사 6, 교과서 4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비할 시간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모의고사를 줄이고 교과서 문제를 좀 늘렸습니다. 좀 특징적인 거죠. 네. 하지만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듣기인데요. 듣기가 100점 중에 18.9점이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듣기 진짜 중요하다고. 근데 중학교 때부터 듣기를 잘했던 제자들은 듣기 정도야 라고 하지만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그대로 듣기 문제를 낸 것이 아니라 듣기 스크립트를 또 다른 문제 유형으로 바꿔가지고 낸 거라서 좀 까다로웠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5점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듣기 문제도 같이 보긴 할 건데, 이 5점이 컸어요. 그러니까 듣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실력껏 풀면 되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학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꼼꼼히 안 봤더라면은 틀릴 문제였습니다. 아깝죠. 100점 만점에서 18.9점도 엄청난 큰 점수고 그 다음에 서술형 그 5점이 아주 높은 점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1등급, 2등급 그 구간이 있잖아요. 1에서 1등급을 나뉘어주는 구간이 한 0.5점으로 나뉘어요. 아니면 0.3점? 좀 심하다면 0.1점 차이로 그 등급이 바뀌는 거죠. 2학년 애들이 지금 특히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 2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내신에서는 등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얕봐서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제자들한테 듣기 진짜 중요하니까 제가 대비 자료를 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암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충분히 좀 봤던 제자들은 쉽게 맞췄고 그냥 아니까 딴 거 공부하느라 좀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안 보다가 틀린 경우가 많죠. 문제 자체는 쉬웠어요. 뭐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난이도인데, 난이도는 개인적으로는 중하였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교과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본문을 꼼꼼하게 외운 사람들은 그 전에 자기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상관없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첫 내신이고 긴장도 되고 부담도 돼가지고 아무래도 좀 어렵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말했듯이 이제 총평을 들어갈 건데요. 총평의 일단 첫 번째는 모의고사 학습 시간이 부족했어요. 네, 원래는 고대부고가 양이 많으니까 한 달 반 정도는 잡고 내신을 대비하는 게 좀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얼른 교과서를 학습하고 모의고사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모의고사가 60%가 나왔으니까. 근데 3월 28일 날 모의고사 친 게 이번에 중간고사에 나와가지고 아마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라서 많이 좀 부족했죠, 시간이. 더군다나 좀 잘하는 친구면 또 괜찮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더 힘든 시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 제자들도 한 일주일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외웠을 건데 너무 아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누구나 시험 칠 때 시험이 좀만 시간을 더 줬으면이라고 하지만 그런 변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한 일주일 정도만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확실하게 돼서 많이 점수가 달랐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건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듣기 문제들이 고대부고 내신의 변수예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처럼 실제 이제 치는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오는 듣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고대부고는 서술형으로 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점짜리로.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신경을 쓰기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은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날짜가 새벽이긴 하지만 지금 새벽이에요. 저 영상 수업하고 찍느라 진짜 5월 15일입니다, 지금. 당연히 이제 중간고사 치고 지금 하는 이 분석에 대한 총평은 제자들이랑은 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정말 강조를 했고, 거봐, 내 말 맞잖아.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번에 기말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년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 다 듣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서술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여러 번 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얼만큼 꼼꼼히 외웠는지가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심지어 듣기조차도. 그러니까 항상 제가 고대부고를 5년째 하고 제가 고대부고를 5년째 했다는 얘기는 지금은 선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제가 지금 학생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거쳐오면서 봤던 건데 고대부고는 일단은 외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선배들한테 들었대요. 선배가 그러던데 외워도 소용없다던데요? 라고 하면 그 이름 누군지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제 제자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잘하는 애도 아닐 거예요. 엄청 잘할 수도 있겠죠. 엄청나게 잘하는 제자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실력을 풀 수 있겠지만 정작 그 말을 들은 제자, 그러니까 그 선배한테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그 후배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실력을 어떻게든 그 전에 좀 부족했던 영어 실력을 어떻게든 메꿔서 시험을 잘 치려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참고로 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죠? 네. 근데 이거 화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 치고 바로 제자들이랑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 분석을 했었어요. 지금 이 영상은 아주 높은 확률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겠죠. 그리고 재학생 아닌 학생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실제 제 말이 맞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로서 이번 중간고사 편집된 자료를 올려놨고, 이게 굳이 안 보이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텍스트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혹시라도 좀 필요하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 자료는 바로 출력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나왔던 이 문제는요, 이게 이번 듣기입니다. 듣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 왼쪽에 있는 화면은요, 모의고사 문제 나왔던 스크립트예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가 이런 식으로 표의 형식으로, 표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문의 형식으로, 설명문도 아니다, 시정문이라 그래요. 또 안내문, 안내문이 더 맞겠네요. 안내문의 형식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 문제로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는 reach라고 나왔지만 여기 limited거든요. 거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정리했던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그 모의고사 듣기는 해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해석을 밑에 다 적고, 그리고 외울 수 있도록 빈칸도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외웠는지 그 듣기를 했는지도 다 1대1로 확인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좀 어설프게 한 사람들은 어이없이 틀리는 거죠. 이건 거저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 좀 흥분되게 정말 좀 강조하고 싶은데 수업 시간에 했었고, 또 약간 좀 오바스럽게 보일까봐 여기까지 얘기하지만, 일단은 거듭 말하지만 듣기가 변수입니다. 그리고 외워야 돼요. 그랬으면 이런 듣기 문제도 긴장 안 하고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서술형인데,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보이는 모의고사 지문 18번이 그대로 변형도 없이 그냥 어순배열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석도 안 주고 그냥 밑줄만 쳐놓은 거예요. 밑줄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문장이거든요. 근데 안 외웠더라면 이거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이거 6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술형 5점짜리, 이거 정말 쉬운 문장인데 해석도 없이 밑줄만 주고 풀라고 하는 거, 이거 6점짜리였습니다. 벌써 11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이제 어법 문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면으로 파란색이 보이시죠? 파란색은 그대로 낸 거예요. 시험 범위에서 전혀 변형도 없이 그대로 낸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 부분도 그대로 난 거에서 바꾼 거예요. 거저 주는 겁니다, 맞추라고. 근데 꼼꼼하게 학습을 안 했거나 어느 정도 외우지 않았던 애들은 실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힘들죠. 틀릴 가능성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지금 거저 준 거예요. 얘는 지금 3.5점에 문장 삽입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 부분이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거저 준 거죠. 이 이 표현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직관적으로 뭔가 이해시키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거저 준 게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서답형 5번이고 6점짜리인데 그나마 그래도 몇 단어는 줬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텐셜이라는 중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정답을 보면 아주 간단하고 이걸 왜 틀려? 이걸 왜 외우지 못했어라고 하시겠지만, 범위가 많다니까요. 범위가 많으니까 이 그러니까 꼼꼼하게 작정하고 안 보면 놓치는 겁니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외웠던 애들한테는 이 문제 쉬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제자들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랬냐면은 철자 때문에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S2로 적어야 되는데 ES를 적는다든지 FORM인데 FROM 적던가. 어쩌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시험 칠 때는 그조차 헷갈립니다. 그 긴박한 시간 속에서는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연습을 하고 어떻게든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색깔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forget입니다. 여기는 remember로 나왔어요. 반대말이잖아요. 맞추라고 거저 준 거예요. 근데 틀린 거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맞추겠지만 의외로 이런 문제에서 틀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사소한 실수를 조심해야 돼요. 아까 방금 말했던 철자 실수처럼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문제고 요거를 이제 틀린 표현을, 그러니까 여기 각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대로 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문제가 뭐였냐면은 틀린 거를 옳은 정도로 수정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ES인데 SE로 적는다든지 EA인데 A2로 적는다든지 아니면 끝에 Y를 I로 고치고 ES를 적어야 되는데 아니면 OR인데 RO를 적는다든지 그래도 감점 당하는 거거나 틀리는 거예요. 아쉽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 실수를 하면 진짜 짜증 나거든요. 당연히 그 학생한테도 너는 이걸 틀린 거를 짜증이 나야 된다 그랬어요. 화가 나고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안 틀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또 틀립니다. 네. 그 다음에 시험 범위 내에서 중요도를 따지는 거는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쯤, 시험날이 다가올 때쯤 애들이 선생님 중요 문장만 좀 찝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공부를 안 한 애들이죠. 네. 그러니까 뭐라도 좀 붙잡으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학원에서 어떻게든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중요 문장만 외운다고 절대 시험 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뒤에도 나오긴 한데 여기 또 나오긴 했네요. 사실은 아까 초반에 보여줬던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서답형 6점짜리. 이 문장이 쉬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고 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라고 하지만 근데 솔직히 중요한 문장의 기준이 뭐죠?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대부고 시험 출제 선생님들은 얘들이 좀 열심히 안 봤을 것 같은 거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문제를 잘 냅니다. 네. 허를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저는 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쉬운 지문들이 쌤이 낼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꼼꼼히 봐야 된다고. 어차피 외울 거 그 쉬운 것까지 꼭 챙겨서 외우라고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지문에 나온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needless to say인데 이게 이제 스펠링을 틀려버리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컷 외우고 실컷 공부했다가 철자 하나 때문에 사소하게 뭐 하나 빠져먹어서 틀리니까 짜증이 나겠죠. 아쉽고 화나고.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안 틀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전에 정직하게 꼼꼼히 분석하고 암기하고 워크북을 통해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대비 자료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해야겠지만 정작 그 시험 치는 그 순간에는 맞추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맞추는 거에. 그러니까 즉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제를 맞추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이 문장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원래 지문에는 no one else will인데 여기서는 others will follow suit예요. follow suit가 뭐냐면 선례를 따르다라는 뜻인데 이걸 모르는 애들은 많겠죠 사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이 단어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 글이 그대로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쌤이 바꾼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새로운 문장을 다시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할까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있던 문장이 새로운 문장으로 바꿔냈더라도 이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부분이 다른 no one else가 아니라 follow suit로 바뀌었더라도 원래 있던 문장에서 다른 문장을 넣어놨더라도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용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버벅대고 있으면은 바보죠. 내용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나 문장 구조는 바뀔지언정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이 지문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돼 있으면 이 바뀌었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너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respect yourself거든요. 이 글의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어나 구조는 바뀌었더라도. 그럼 이제 거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거의 거저준 거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랑 서비스는 똑같은데 여기는 코인드였지만 여기는 이제 리퍼가 나왔어요. 리퍼 뜻을 모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한번 보세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스랑 서비스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 개를 찾을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매스랑 서비스가 들어가는 보기가 2번밖에 없었어요. 매스와 서비스가 들어가는 보기가 A, B밖에 없어요. 이거 리포의 뜻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거저주는 거죠. 맞추라고 거저주는 건데 근데 이제 자기가 모르는 부분, 자기가 좀 평소에 어휘를 잘 모르니까 이 어휘 문제인 것 같아서 확 겁을 먹어서 틀리는 거죠. 바보입니다. 바보. 미안하지만 듣는 제자들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아마 이 시험을 치고 내 말에 공감이 되면 맞춘 사람들은 맞아요. 진짜 이거 틀린 사람 바보예요. 하지만 틀렸다면 맞춘 사람도 틀린 사람도 제 말에 공감이 될 겁니다. B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2번밖에 없었어요. A, B가 맞는 게. 그러니까 C는 중요치 않았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는 건데 누가 외워도 소용없다고 했던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항상 의심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좋은 공부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암기하는 게. 근데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는 거지만 우리가 진짜 영어인가요 이게? 우리는 입시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아쉽다가 아니라 안타깝죠. 하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진정한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입시 영어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워야 될 부분은 외우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관건은 이제 본문에 제대로 된 암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암기라는 것이 미친 듯이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학원 있습니다. 어떤 학원이냐면은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이 앵콕에 온 지 5년째고 비록 원장이긴 하지만 주변 학원 어떤지 잘 몰라요. 뭐 주변 학원이 어떤지 저랑 상관없잖아요. 저는 제 애들만 잘 챙기면 되니까. 근데 잠시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 외우던가 기본적인 어떤 분석이라든지 분석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될 문장 구조나 문장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준 것 없이 그냥 3월 1일 때부터 그냥 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게 이런 뜻이고 이럴 때는 이게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고 이럴 때는 아닌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냥 미친 듯이 외우게 하는 거죠. 또 심한 경우는 여름방학 되면은 2학기 범위를 미리 외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2학기 내신 잘 칠 수 있죠. 근데 2학년, 3학년 되면 영어에 대한 감을 잃어버려요. 모의고사나 수능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암기는 정확한 구조 또는 문맥, 글의 흐름, 파악 후에 변형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암기. 그게 제대로 된 암기죠. 저는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학기 기말 대비 전략인데요. 마무리 2번으로서 수학지라는 걸 좀 도입을 했어요. 수학지가 뭐냐면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수업 내용 확인 시험지입니다. 원래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겠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저는 수업 내용 확인을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 1대1로 학생들과 해석 테스트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들이 다 대학생이시고 학교도 좋습니다. 혹시 비교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학교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아마 제 수업 듣고 있는 제자들은 뭐 공감을 하겠죠. 학력도 좋고 영어 실력도 선별된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워크북을 하고 심지어 단어 시험도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구두 테스트도 무조건 칩니다. 1대1로 조교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원래 내용 확인에 대해서는 조교 선생님이랑 1대1로 이제 해석 테스트를 쳤었는데 그때는 어떤 전반적인 글, 그러니까 교과서 전체, 모의고사 몇 개의 지문을 길게 했었는데요. 가끔씩은 모의고사를 한 개씩 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좀 양을 좀 길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확인 테스트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나가면서도 중간중간마다 제대로 외웠는지 또는 내용을 이해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번부터 수학지라는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촘촘하게 본문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전의 시스템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전 시스템도 충분히 괜찮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촘촘하게 애들을 봐주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마무리인데요. 저는 항상 자신 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애들이랑 제자들이랑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뭐 제가 자신 있다고 자만하고 수업만 통해서 난 수업 잘하니까 수업으로 애들을 휘어잡겠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밤새기도 하고 새벽까지 같이 공부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떨어져서 하는 거죠. 같이 학원에서 뭐 합숙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랑 저랑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애들이 뭐 물어보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알려주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열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5년 동안 고대부고를 잘 이끌어 오고 있는 비법, 아닌 비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일단은 항상 지금 이 마음 변치 않을 거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되시고 그리고 혹시 제 수업을 듣고 있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한번 저를 대안으로 선택해 주시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기회 되면 또 뵙고 다음 기말고사 분석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